자, 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만큼이나 교육정책 논술을 이제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만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교육정책 논술이 다시 또 채택이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육 전문직은 정책 논술 또는 정책 기획안 작성은 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입문 과정입니다. 교육 정책 논술 입문하기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 논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입 논술이라든가 논술 시험 같은 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학습을 하시면서 교육정책 논술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는 학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 논술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또 정책 논술은 대입 때 논술하듯이 작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정책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더군다나 교육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획안 작성이랑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그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 특히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 정책 그 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논술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논술의 기본적인 포맷은 유지하면서 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논술로서 작성을 해서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논술의 기본 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거하고 교육정책하고 어떤 연관성을 맺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 그러면은 여기에 써 있듯이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한다. 논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뭔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을 경우에 그 주장에 근거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한다. 상대방을 설득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설득이라는 건 사실은 논술보다는 다른 내용의 어떤 글들이 설득을 하는데 더 유리하죠,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 논술에서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장에 관련돼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나의 의견을 좀 이해해달라, 나의 의견을 채택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논거라고 할 때 내가 주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일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글로 넣지는 않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논제라고도 하죠. 학교 폭력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 프로그램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거나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논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논거가 있을까? 학교 폭력의 예를 들어서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는 학교 폭력의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2021년을 학교 폭력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가 됐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학교에 이제 등교가 이제 다시 확대가 되죠. 전면 등교가 확대가 되면서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요즘 뉴스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증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츰차츰 증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올라갔다거나 내지는 학교 폭력의 증가율 중에서도 어떤 유형으로 예전과 같은 유형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익히 짐작하듯이 사이버 폭력 속에서 뭔가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률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과 결부지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오픈이 되고 학생들이 더 이제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과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또 있지만은 학생들의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미래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 중에서 하나가 학생들의 어떤 자살에 관련된 건데 자살률도 예전 못지않게 줄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학교가 행복한 곳은 아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위험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예전과 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교육비도 역시 감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잠시 감소했다라는 어떤 그 뉴스 기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조금씩 늘고 있는 어떤 교육의 현상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안전사고 발생률이 자꾸 증가를 하니까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어떤 그 교육의 어떤 대책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조건들은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안전 문화를 조속히 만들어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기반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든가 프로그램이 조금 더 구축이 돼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시행을 해서 사고라든가 뭐 사교육비 증가율이라든가 학교 폭력의 증가들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이면서 비판적이면서 여기다 플러스할 경우에 창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글쓰기를 하는 걸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교육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술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면 그런 겁니다.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기획안 작성보다 논술 작성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A4 요즘에는 대개 다 워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2페이지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획안 작성을 4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책 논술 같은 경우는 2페이지 정도에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론 부분이 한 어떤 문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어도 이제 한 서너 문단 정도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문단이 또 이제 한 문단 정도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 2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논리성이 점수가 됩니다. 평가 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점수가 되죠.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느 게 논리적이고 어느 게 체계적이냐 이런 것까지 뭐 철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이런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정책 논술 이제 시험에 가시면 알겠지만은 교육청마다 약간 좀 그 방향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2022년에 새로운 어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셨지만은 약간 좀 진보적인 속성을 가진 교육청도 있고 보수적인 측면을 가진 뭐 물론 이제 교육청이 그렇다 하기보다는 이제 교육감이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감이 되시면 아무래도 그쪽 방향의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교육 전문직을 이제 선발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그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그 교육청의 패러다임이나 방향성은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논술에서의 어떤 주장을 펼쳐 나가시는 게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교육 정책들, 보수적인 교육 정책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어떤 성향에 맞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그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조금 더 성향이 그쪽에 맞으신 분들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획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의 수장이고 그 교육청에서 인사 담당의 어떤 업무자라면 같은 논술을 이제 주제를 준다고 하실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어떤 방향성에 맞으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할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방향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리성과 체계성을 얘기할 때도 가급적이면 일관적인 측면에서 좀 그 이야기를 전개해 주셔야 되고 비판적인 특성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들, 기존의 교육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글을 써 나가는 게 훨씬 더 논술다운 어떤 그 특성이 있죠 보면. 거기다가 조금 더 창의적인 측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 논술의 기본은 논리성과 체계성이 있는지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창의적인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교육정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뭐 여러분들 교육 전문직 교재를 쓰면서 교육정책 논술이라고 안 부르고 교육학 논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시험들 물론 아직도 그런 경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논술 시험을 하게 되죠. 교원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교육학 논술로 시험을 보는데 교육 전문직의 경우에는 예전에 물론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건 교육 정책 논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잘 쓰실 거예요. 유리하시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 정책의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기본으로 학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책을 교육학을 기본 바탕에 두신 상태에서 교육 정책을 현실적으로 접하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논술에서는 가장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논술 글쓰기를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합격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판적인 사고 역량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죠.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죠. 요 능력,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텍스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제시문이라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교육정책 논술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이 즉 텍스트가 주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주어집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관련 텍스트는 뭐 칼럼도 신문 기사도 있죠. 신문 기사도 있고 칼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칼럼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 또 주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기존의 이 교육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이 교육정책의 계획안이 있어요. 뭐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어떤 분들 이렇게 놀랐다고 해요. 기존에 어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주어지는 자료가 자기가 봤던 자료들, 이게 무언가 했더니 그 시도교육청 그 교육부에서 나왔던 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들은 소위 말하는 정책 자료들이죠. 정책 자료들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외에 이제 각종 지문들이 있어요. 뭐 전공 서적이라든가 이런데 지문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나왔을 경우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겠죠. 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야겠죠. 이런 능력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정책 논술의 7 내지 8 정도 되는 7 내지 80%죠. 70 내지 80%의 문제들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주장이나 기존의 주장이 있고 또 상반되는 주장이 있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분석을 하고 새로운 의견, 본인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능력. 요게 이제 최근에 아마 2 내지 30%의 어떤 그 문제 유형이 바로 요런 유형을 이제 찾기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나 두 번째가 둘 다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최근에 등장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특정 시도교육청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특정 지역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몇 군데 학교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교육감이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학교가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될 수도 있고 특수학교가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학교들을 만약에 없던 지역에 생기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극렬하게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최근에 뉴스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는 건 이제 불과 뭐 3년 안팎이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지금 이런 학교들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말고도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학교가 있다라고 해요. 있는데 이 학교에다가 지정해 주는 학교 있죠. 어떠한 거를 교육청에서 지정하겠다라고 했더니 반대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어느 시도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 근데 반대 의사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교육정책 논술의 시험의 그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1번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 사교육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 격차 해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육 격차 같은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게 늘 고민이죠. 예를 들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북쪽과 남쪽, 뭐 동쪽과 서쪽이 격차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기존의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정책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서 새롭게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쪽이 1번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논술 문제가 70%, 80%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이제 교육 정책 관련해서 그 기초학력 관련 있죠.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기획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은 논술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초학력인데 기초학력을 단순히 이제 1번과 같은 이전의 그 기초학력에 관련된 정책들의 뭔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문제 해결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를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주장이 좀 상반되는 주장이 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지신 그 교육감님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냈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보고 좀 분석적으로 봐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봐주고 새롭게 안을 좀 창출해달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감님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아무래도 교육 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기초학력을 바라볼 때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좀 알아야겠다. 한번 다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전수평가라고 하죠. 예전에 전수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아무래도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평가를 전부 다 전국이 다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국가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막상 이 전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경쟁이 심해진 겁니다. 심지어 이거를 막 어떤 곳은 이렇게 서열화 시켰죠. 어떤 학교는 뭐 기초학력 미달이 얼마큼 되더라. 어떤 학교는 기초학력일 미달률이 뭐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뉴스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컸습니다. 취지보다는 부작용이 커서 나타났던 게 기초학력 이 평가를 왜 전수 평가를 하느냐. 일부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부를 평가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일부를 평가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역에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전부 다 하려면은 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정보도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안 했던 건 아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발생을 하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부만 이렇게 떼어서 요것만 측정을 하고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어떤 거 추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통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서 일부만 측정을 해도 가능한 걸 왜 전수평가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은 이제 요번에 이제 약간 보수적 측면이 강하신 분들이 당선되신 곳에서는 특히 이제 요번에 지금 새로 이제 정권이 그 들어선 곳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평가는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이제 이거죠, 맞아. 기존의 주장도 있고 또 상반되는 주장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VS가 이쪽 주장이 있고 이쪽 주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너의 의견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20-30%의 정도의 그 빈도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정책 논술에. 근데 최근에 여기 있는 문제들도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뉴스에 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모 교육청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 이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이렇게 9시 등교제가 있었죠. 9시 등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마치 이거를 폐지하자 9시 등교제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폐지하자 이런 식의 뉴스가 났습니다. 사실 뭐 폐지는 아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자율화하자 뭐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죠. 학교별로 좀 이렇게 모든 학교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치 이 두 개가 유지하는 거냐
아니냐 폐지냐 뭐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기존의 주장 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적절한 논거가 그거였잖아요. 뭐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뭐 수면권이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9시 등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지해 왔었는데, 또 새로운 교육감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학교라는 것은 이렇게 등교는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 조금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경쟁 구도로 몰고 갑니다.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 전문직 정책 논술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교육학의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분명히 교육학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학을 기반으로 하는 논술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논술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이게 교육정책 논술이 훨씬 더 밀도 있게 작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 전문직의 교육 정책 논술의 주제들을 최근에 각 시도교육청을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교육 현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주제화됩니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사교육비라든가 학교 안전사고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코로나 이후의 어떤 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I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뭐 미래학교, 최근에는 이런 미래학교, 뭐 이 미래교육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까라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시문들이 주어졌을 때 그 제시문들이 신문 기사도 있고 칼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각종 자료들 또는 기존의 교육정책 계획안들까지도 등장을 하고,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실려 있는 어떤 칼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등등. 자,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역량을 가지신 분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 전문직 교육 정책 논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이 상당수의 문제들이 이런 1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쪽 주장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논쟁형이라고 하죠. 상반되는 이런 것들에 분석을 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 논술의 문제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다. 뭐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이거 기초학력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죠.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논쟁이라면 논쟁이죠. 이 논쟁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이거를 비판해보고 분석해보고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충분히 전문직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요, 그 시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떠한가를 좀 인식을 하시고, 나는 그 교육청에서 이 교육감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 패러다임에 부합해서 내가 정책도 실무적으로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굳히셨다면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상반되는, 예를 들어 뭐 국가교육과정은 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래도 이제 훌륭한 역량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그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분을 선발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정책 논술은 정책 논술에 맞게끔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겠지만은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이 우리의 어떤 그 교육 방향성은 너무 안 맞으면 좀 힘들지 않겠네 이런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제 전문직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뭐 지역의 교육청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그 성향,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정책들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떤 의견들이 지금 수용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좀 간파를 하고 계셔야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입직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교육정책 논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교육정책 논술도 제시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제시문이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뭐 서론, 본론, 결론이니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뭐 들어가며 서론 부분을 그럼 맨 마지막 결론은 나가며 이렇게 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죠. 그게 큰 점수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좀 일관성이 있는 건 좋다. 심지어는 뭐 교육 전문직에 관련된 논술이기 때문에 두 가지씩 표현을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논술은 논술답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획안 작성이랑 이거랑 뭐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론 부분에 들어가며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본론에 들어갈 때 뭐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작성하셔도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논술은 논술답게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안 작성하시던 분들하고 이 정책 논술하고 주제는 같을 수 있어요. 주제는 같을 수 있지만은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상당한 아이디어도 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정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획안이나 논술이나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테스트하는 어떤 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너무 기획안 작성 쓰듯이 작성하는 거는 반드시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용어들만 조금 좀 챙겨두시면은 일단은 뭐 교육정책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제가 있죠. 논제. 주어진 문제나 주제의 경우 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제나 주제들이 그동안 출제된 것들 보면 뭐 학교 폭력도 있죠. 학교 폭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학교 폭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도 있었습니다. 학교 안전 늘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인성교육도 있었죠. 여러분들 인성교육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인성교육도 있었고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죠. 기초학력 문제도 있었고 뭐 다문화도 있었죠. 다문화도 있었고 뭐 등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학습 시스템 최근에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학습 시스템 학습 뭐 시스템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느니 또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미래교육, 뭐 미래학교, 혁신학교, 뭐 최근에도 등장을 했었죠. 뭐 민주시민,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했었고 방과후 활동도 있었습니다. 방과후 활동 등등등등등 뭐 주제는 많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주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정책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10개 정도는 이렇게 추려내셔야 됩니다. 추려낼 때 공통적으로 이제 어느 시도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 시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10개 정도를 준비하시면서 저 6, 7개 정도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공통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기차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어떤 시도를 이제 응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첨예하게 뭔가가 바꿔야 되거나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안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 바뀌셨는데 그쪽 시도에서 이제 기초학력이라든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전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은 조금 더 그쪽을 인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자유를 하겠다. 이렇게 교육감이 말씀을 했죠. 그쪽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육감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부합하시는 분이 선발될 가능성이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뭐 논술 능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기존의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논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문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곳의 방향성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논술 준비도 하시고 면접 준비도 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답안으로 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나왔죠.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획안 작성할 때도 늘 했죠. 무엇, 즉 what이죠. what.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how잖아요. 그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등장했던 게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과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 이게 아까 비판적 사고 역량 중에서도 첫 번째 해당하는 거죠.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그 제시문에 보면은 기초학력이 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뭐냐, 그럼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에서 주어진 문제와 주제가 되겠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 문제를 우리가 논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논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죠. 바로 요소와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단순히 그냥 주제만 딱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주제가 물론 당연히 이 논제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뭔가 있어요. 조건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예전에도 교육부의 시험에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학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시도에서도 한 번씩은 다 나왔지만 학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의 그 조건이 있어요. 안전이라는 거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해가지고 어떤 시도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의 어떤 안전에 관련된 방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시행해 보자고 할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안전에 관련된 이 교육비라든가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논제 학교 안전에 관련된 논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논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겁니다. 학교 폭력도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시도에서는 가만히 들여봤더니 학교 폭력의 유형 중에서도 특정의 어떤 그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유형이 유독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것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화력을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특정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한번 좀 감안을 해서 정책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안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 즉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파악을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 문제에서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쟁점이 무엇인지 요거를 잘 파악하는 논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쟁점 있잖아요. 쟁점.
교육정책 논술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학업 성취도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학업 성취도 평가를 과연 모든 그 학생들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학생들만 추려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본인만의 주장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교육정책 논술이 좀 그렇습니다. 정확한 A라는 답보다는 그 답이 이쪽 교육청에서는 좋은 점수가 될 수 있고 저쪽 교육청에서는 또 좋지 않은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육정책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직으로 입직하시려면 그 시도교육청의 방향성이나 목적을 반드시 이해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 소위 제시문 또는 뭐 자료라고도 하죠. 참고 자료라고도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논제와 함께 제시해 준 글,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글이라고 하죠. 이 제시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 기사도 있죠. 이런 것들은 신문의 기사들도 있고 계획서가 직접 나옵니다. 계획서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서, 무슨 계획서. 학교 폭력이면은요, 아예 그냥 학교 폭력 그 계획서가 딱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요,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뭐 칼럼이라든가 또 칼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는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아예 그 분석 자료를 딱 줍니다. 분석 자료. 이 분석 자료에는요, 예를 들어 뭐 도표라든가 표라든가 뭐 그래프라든가 심지어 통계치 있죠. 통계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분석 자료를 딱 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얼마나 잘 전개하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프만 뚜렷이 그냥 계속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기본적으로 흐름이라든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제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 논제에서 주어지는, 아까 논제 분석하다 보면 뭔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장에 가서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면요, 제시문들은 지금 교육에 관련된 현상들을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지문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육정책 논술은.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파악을 합니다. 금방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 논술을 좀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문직 그 교재는 교육학 논술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하고 이제 기본적인 답을 이렇게 좀 예시 답안은 작성을 해봤는데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학생들의 뭐 지능 문제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지능 이론들이라든가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교육학적으로 풀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논술 공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 논술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뭐 학교 안전이나 뭐 인성 교육이다, 기초 학력이다, 뭐 등등 다문화 교육이다 이런 것들은 각종 계획서들이 있어. 그 계획서들을 좀 바라보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비판적인 사고 역량을 교육청에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 나와 있던 이런 계획서들, 이제 기본 정책 기획안들이죠. 이 기본 정책 기획안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그래야 이제 교육 정책 논술이 좀 뭐라 할까요, 방향성을 가지고 쓸 수가 있고, 평가관 입장에서도 이분이 잘 썼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논리성과 체계성은 있어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이고 체계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지 창의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수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간 역량할 때 이분이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다 있겠죠.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학년수를 기본적으로 봤다면은 교육 정책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요라고 하죠.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개략해 놓은 걸 우리가 개요라고 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서 조금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바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